처음에 있는 거는 압성토공법입니다. 지금 압성토공법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어떤 집안이 있는데, 여기가 연약 집안이에요. 이 위에 이런 성토를 올렸습니다. 하중을 걸었죠. 흙을 쌓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 밑에 있는 집안이 위에 오는 하중을 못 견디고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집안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쪽 옆에 부분은 융기가 돼서 여기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이쪽을 누르니까 위는 올라오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막 융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생각하면 이 부분의 하중을 집중적으로 눌렀으니까 이래 된 거잖아요. 자, 이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조금 해서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덜 들어가면서 여기 올라오려고 하는데 눌러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다시 누르니까 얘가 더 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라오려고 하죠? 아니면은 하중을 견디면 안 올라올 거고 좀 올라오려고 하면 또 눌러요. 자, 지금 전체 하중에서 이 옆에 부분을 추가적으로 눌러놓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압성한다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흙으로 누르면 보통 흙으로 누르니까 얘를 압성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요 하중에 대해서 요게 이제 1단의 압성을 건 거고요. 2단을 건 거고요. 뭐 요게 조금 더 간다면 뭐 3단을 이렇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이만큼의 하중이 이렇게 가해질 때 이거를 똑같이 걸었다면 여기에 문제 똑같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작게 이렇게 걸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작게 가느냐? 요 본성토 높이의 한 3분의 1 정도,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 높이로 건다. 이런 거고요. 자, 앞성토의 폭은 본성토 높이의 EH, 여기가 H라면 요 길이의 한 2배 정도 길이로 EH 정도로 건다. 그러니까 이 높이의 한 2배 정도로 얘를 앞성토를 걸어서 지금 이게 눌러서 올라오려고 전반적으로 활동 파괴가 되는 부분을 눌러서 활동 파괴를 이 활동 파괴를 잡고 여기 하중이 작으니까 요거는 연락집안이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기본적인 압성토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압성토 공법이 굉장히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단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가 단순하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이게 단순하다는 거는 시공의 불확실성, 원리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성이 있나 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이 내 땅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용지 취득이 용이해야 돼요. 압송토 곳에다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변 지역과 완충 지역의 역할, 적설 도로의 퇴적의 열포, 공사 중 도로로 활용, 공사 완료 축도 옆에 있는 축도로 활용.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왕에 압성을 걸었으니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긴 하지만 이 압성토 구간에 뭐 구조물을 세우거나 하기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성토를 건 만큼 땅이 필요하니까 이 용지가 굉장히 확보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압성토 재료를 흙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값싸게 구할 수 있는 하중을 주는 재료가 흙이다 보니까 흙을 가지고 쌌는데 이 성토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량 올리는 시공이 굉장히 단순하고 좋은 거고요. 안정대책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할수록 좋다 이런 거고요. 압성토 부분만큼 용지 확보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수적인 지금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치환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바꿔치기 한다 이런 지금 개념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바꿔치기 할 거냐? 굴착구 치환하는 방법, 파괴. 그러니까 강제 치환을 이제 시키는 방법, 뭐 이런 형태, 모래 건축물을 강제적으로 치환하는 방법, 파괴에 의해서 쑥 주저앉아서 파괴하는 거. 어쨌든 이건 뭐 치환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 흙을 개량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권했다 여기에 이제 가까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치안의 하나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동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치안이에요. 이게 다이나믹 리플레이스먼트. 이 동치안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원리를 보면 치안이 되면서 동시에 이 집안이 다져지기 때문에 동다진 공법과 기본적인 특성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집안이 있어요. 자, 이게 연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자, 얘를 연약한 느슨한 상태를 다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짐 롤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다짐이 먹는 하중의 범위는 여기에 다짐에 걸리는 장비 하중에 따라서 다짐의 유효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까지는 다짐이 되는데 그 이하는 이 하중 전달이 안 돼서 지금 다짐이 안 일어나죠. 이 하중을 지금 키우게 되면 다짐의 영향 범위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하중을 무한정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죠, 장비에. 그래서 이 하중을 키우지 않고 이게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해봐야 요 안에서만 계속적으로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 횟수를 증가해서 깊은 깊이를 다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중을 지금 이 정적인 하중을 못 키우니까 어떻게 지금 이 하중을 키우고자 하느냐면, 자, 여기에 물체를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 하중을 두고요. 묶어서 이거를 떨굽니다. 자유낙하시켜요. 딱 떨구면 이 무거운 것이 떨구면서 여기에 충격 하중을 확 가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큰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다짐 롤러 같은 경우는 요만큼 다졌다 치면 큰 하중이 걸려서 어떻게 돼요? 깊은 깊이까지 다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 하중추를 떨구는 요 낙하 상황에서 여기다가 잡석을 이렇게 두고요. 떨궈요. 그럼 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오고요. 다시 넣고 또 떨굽니다. 그럼 또 들어갈 거고 또 들어갈 거고 또 들어갈 거고 깊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원래 있던 흙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런 잡석으로 치안이 됐죠. 이게 지금 동치안이고요. 자, 이런 치안이 되면서 여기 있는 흙은 어떻게 됐나요? 원래 있던 집안에 이런 치안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이 흙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만한 부피 흙이 있던 게 얘가 딴 걸로 들어가고 요만한 공간에 우겨 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흙들은 다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다짐 효과와 동치안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세석기둥 국단인 약품에서 윗부분을 지금 요 같은 대로 아칭을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하중을 이런 아칭의 상태에서 하중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하중을 가하게 되면 얘가 이제 복합지반 형태로 이거에 지금 하중을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치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샌드매트 공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법들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추려서 이제 보는 겁니다. 샌드매트는 말 그대로 모래로 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 처리 공법일적으로 연약 지반 위에 한 50cm에서 1.2m 정도의 모래층을 지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연약층 안미를 위한 상부 배수층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집안이 있는데 위에 모래층을 둔 거예요. 여기 이제 샌드 매트고요. 그래서 여기에 클레이층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물을 뽑기 위해서 연직 배수제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물이 위에 준 하중에 의해서 물이 와서 연직 배수제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수평 배수돼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요 상부 배수층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성토 시공을 위한 트래피커빌리티 지금 이건 뭐냐면 장비 주행성을 확보하는데 이 성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연약 지반. 네. 그러니까 뭐 준설 매립된 투기장, 연약 지반 투기장 이런 데는 장비 자체가 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위에 지금 모래포솔을 해서 아주 초연약한 상태에서 모래포솔 위에 상부에 모래 정도만 살짝 있어서 여기에 장비가 태울 수 있는 요 여건을 확보하는 것. 얘가 지금 샌드매트의 지금 역할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럴 때는 뭐 우리가 대나무 매트를 깔고 요 위에다가 좀 대나무 매트 깔고 부직포 깔고 여기에 샌드층을 형성하는 뭐 이런 방법도 이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요 모래도 깔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큰 부지가 있으면 옆에서 모래를 점점 이렇게 투척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 뭐 이런, 아니면 큰 임시 도로를 놓고 섹터별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직 배수지 설치 시공을 위한 연합지반이에요. 시공 장비 작업로 또는 지지층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샌드매트를 설치하는 지금 주 계량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샌드매트를 돌 때 목적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로딩 공법입니다. 선 제한, 미리 로딩 하중을 가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연합지반 중에 점성토의 연합지반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밀 이론에 의하면 로그 P2 치마와 하중 곡선은 지금 기울기가 다른 이 두 직선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전압축 상태 NC, 이쪽은 과압밀 상태 OC라고 부르죠. 자, 압축성이 지금 똑같은 하중이 가해질 때도 지금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요. 지금 하중이 지금 똑같이 하중이 증가했을 때 델타 P가 P0에서 P1까지 증가를 했을 때 지금 NC 지반은 델타 E가 치마가 이만큼 생기는 거고 OC 지반은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훨씬 더 OC 지반이 되면 그러니까 하중을 한번 받았다가 놓게 되면 치마가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 NC 지반에서 압축성이 큰 NC 지반에서 지금 요 하중을 줬더니 여기까지 치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조물이 들어가기 전에 흙을 쌓아서 미리 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다음에 제거를 하면 실질적인 구조물인 상태에서는 치마가 요만큼만 생기겠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중을 가해서 여기까지 주저앉히는 것, 이걸 우리가 프리로딩, 사전압물 선제공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됩니다. 오타는 잔류치마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치마를 위한 잔류치마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중을 가해서 제거를 해두는 것, 그리고 미리 하중을 가해서 여기까지 주저앉혔기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돼요? 두부가 짜진 거죠. 그래서 집안의 전당감도 강도를 증가시키는데, 지금 이 공법은 압축성이 큰 NC 집안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집안이 OC 과압밀 집안이라고 한다면 하중을 줬다가 다시 빼도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이 선제화 공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OC 집안을 NC화한다, 이렇게 선제화를 통해서 줬다가 놓으면서 이제 NC 상태를 OC 상태에서 거동하게 만드는 건데, 처음부터 OC 집안이라면 이런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집안 계량에 필요한 공기가 장기화가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중을 줘서 선제 하중을 줘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이 하중을 이만큼을 줘서 얘를 이렇게 주저앉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중을 선제화 준 하중 상태에서 압밀이 빨리 일어나도록 지금 연직 배수제를 막아요. 배수제를 막아요. 그러니까 압밀을 빨리 촉진하는 거예요. 물이 빨리 빠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원래 하중이 있던 것보다 추가적인 하중을 더 줍니다. 이만큼을 계획된 것보다 목표 최종적인 구조물 하중보다 더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성토를 건다.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나물요.
그래서 여성토를 걸면 어떻게 돼? 두부를 짜는데 내가 목표 하중보다 더 큰 힘을 주면 어떻게 더 빨리 짜지죠, 그죠? 빨리 짜지다가 다 안 짜져도 내가 목표하는 만큼 짜지면 그냥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기가 장기하고 그래서 연직배수공법이나 지금 여기에 여성토 이런 거와 지금 같이 조합해서 이런 공법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이런 연약 집안의 점성토 연약 집안의 지금 계량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공법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만큼 하중을 미치고 싶은데 요거에다가 이만큼 더 이게 지금 여성토를 건 거고요. 하중을 줬다가 빼면서 NC에서 OC로 이제 하중을 바꾼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숫자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드레인 공법은 물을 빼는 거예요. 자, 배수제를 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평 배수가 되는 부분이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물만 빠지다가 수평 방향에서 쫙 빠지니까 얘가 두부 짜지는 게 훨씬 더 빨리 짜지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배수제 간격을 이런 삼각형 배치, 정방형 배치 이런 배치 타입을 두고요. 요 이제 드레이니지를 이렇게 쭉 땅 속에 집안 속에 관입을 시켜서 이제 꽂아두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배수 거리를 단축해서 안밀 침하 시간을 줄이는 거고요. 이런 연직 배수제의 종류에 따라서 모래를 쓰게 되면 샌드 드레인,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보드를 쓰면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옛날에 페이퍼 드레인 이렇게 불렀었고요. 또는 팩 드레인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재질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이 있으면요, 집안이 있으면 이게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장비가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에 장비가 여기에 쉽게 그냥 이렇게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고요. 여기에 장비를 태워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얘가 물고요. 쭉 가리면.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게 지금 여기에 이제 꽂힐 거예요. 두루마리 화장지로. 그래서, 보세요. 내가 붙잡고요. 여기를 장비로 붙잡고 집안에다 같이 들어가요. 원하는 데까지 들어가요. 이 쇠에 꽂혀있고 얘는 약하니까 찌르면 얘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요. 그러나서 나와요? 얘만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수제가 설치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금 PVD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을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얘가 잡는 거를 두세 개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패턴별로 아까 보면 다다다다다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배수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수식이 하나가 나와 있네요. 지금 뭐냐면 이럴 때의 지금 배수제를 설치했을 때의 안밀도는 수식을 크게 지금 놓고 자, 이럴 때의 안밀도는 수평 방향의 안밀도와 수직 방향의 안밀도의 1 빼기 1 빼기 돼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수식의 형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수평 방향의 안밀도가 지금 80%고요. 수직 방향의 안밀도가 50%예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도 안밀이 진행되는데 80% 안밀이 진행됐고 수직 방향으로는 50% 안밀이 진행이 됐어요. 합하면 100이 넘네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수평 방향으로 안밀이 진행되지 않는 게 지금 얼마냐면 20%가 진행이 안 됐죠. 그죠? 자, 이쪽으로는 얼마가 안 되냐면 50%가 안 됐죠. 50%는 됐고요. 이게 결국은 1로 안 됐건 절로 안 됐건 안 된 거예요. 곱해요. 그러면 0.2 곱하기 0.5에서 0.1만큼 안 된 거예요, 지금. 안 된 게 0.1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는 얼마예요? 지금 뭐냐면 이쪽에 80% 이쪽 50% 됐는데 여기 안 된 거는 20%가 안 됐어요. 20%가 안 됐어요. 여기서 안 된 거는 얼마냐면 50%가 안 됐어요. 여기서 안 될 건, 이쪽에서 안 될 건 둘 다 어쨌든 안 된 건 얼마냐면 10%가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직이든 수평이든 어떤 식으로 안밀이 됐건 된 거는 나머지 부분
0.9, 90% 안밀이 진행된 거죠. 그죠? 그게 이 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1-u는 아까 수식처럼 하면 1-0.8 곱하기 1-0.5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계산은 0.1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0.9다 이런 얘기예요. 90% 안밀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식이 다음처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수평 배수제를 썼을 때 집안에 제가 안밀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기 지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바이브레이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하냐면 요 끝부분에서 지금 물을 이렇게 쫙쫙쫙 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로 느슨한 사질토 지반을 지금 계량을 하는 건데요. 물을 쏴요. 그러면 요 끝부분에서 지금 물이 쫙 나오니까 이 느슨한 지반에 물이 수압이 확 걸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여기는 아주 약한 상태가 되죠. 순간적으로 액상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잘 들어가요? 물을 쏘고 있으니까 쭉 집어넣어요. 쭉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드르르 떠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바이브로 한 거예요? 떨면 옆에 있는 집안이 어떻게 잘 다져지면서 모래를요, 여기에 이제 충전하면서 쭉 뽑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게 느슨한 집안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관입을 시키면서 드르르 떨면서 다져졌죠? 그리고 나온 빈 공간을 다른 걸로 채워놨죠? 자, 그러면서 이 느슨한 사질토 지반을 다지는 이런 공법을 우리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샌드 컴팩션 파일 이런 게 있고요. 모래 말뚝을 어쨌든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쭉 지나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크게 자, 토목 섬유를 지금 활용한 방법이에요. 토목 섬유 종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생략하고요. 지오 텍스타일 어쩌고 있습니다. 자, 토목 섬유는 말 그대로 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제가 옷 입고 있는 이런 천보다 훨씬 더 강한 뭐 이런 매트로 되어 있는 천을 얘기하는 거죠. 자, 주 기능은 뭐냐면 물을 빼는 배수 기능, 필터 기능, 필터는 뭔가를 거른다는 얘기예요. 분리 기능, 두 층을 나눈다 하는 얘기고, 보강 기능, 뭔가 강도든 뭔가 키운다 이런 얘기죠. 차수, 침식, 붕쇄, 침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수, 필터, 분리, 보강 기능을 하는 게 토목섬유의 기본적인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 작은데 봅시다. 지금 댐이 있는데 어떤 배수제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터널 라이닝 뒤에 배수제 역할. 지금 그 옹벽이나 교대 뒤에 배수, 다 이 배수 쪽이네요. 자, 트렌치 컷 있고요. 지금 이런 게 분리 형태죠. 안밀할 때 수성 제거인가 이런 걸 이제 분리해내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자, 필터 배수제를 쓸 수도 있고요. 쭉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EPS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경량제예요. EPS는 지금 우리가 스티로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볍냐면 일반적인 토사 단위 중량이 한 100분의 1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볍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티로폼 이런 아주 큰 거에도 한 사람이 막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아주 가벼운 재료죠. 그래서 지금 하중을, 자, 연약 지반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하중이 가해져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주저앉고 뭐 치마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만큼까지 내가 그걸 쌓을 거예요. 여기까지 쌓아요. 그러면 이만큼 하중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부분을 뭘로 바꾸냐면 흙을 파냈죠. 그만큼을 뭘로 이렇게 얘를 놔두었냐면 스티로폼으로 놔두던 거예요. 이게 좀 물론 표면에 흙은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하중이 처음의 하중이나 이렇게 된 상태 하중이나 거의 같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중을 안강어랑 같죠. 그죠? 지금 하중을 드러내고 얘를 쌌으니까. 흙을 이만큼 드러내고 EPS로 치환을 했으니까. 그래서 초경량성을 이용해서 지금 연약 지반을 계량하는 성토공법을 EPS 공법이라고 하고요. 자, 초경량성 있고요. 오타 있네요. 재구성이 아니라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오래 이 춤을 썩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 유기성분이 없어서 지렁이나 이런 것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오래 가고, 자립성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 자립성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그냥 탁탁탁탁 쏴도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시공성 워낙에 가벼우니까 인력으로도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적용은 초경량성을 위한 연약지반 성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EPS 블록을 이런 스티로폼을 위에서 누른다고 해서 옆으로 늘어나진 않죠. EPS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눌러도 그냥 위까지 옆으로 늘어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대 이런 부분에서 뒷부분을 채우는데 하중을 가게 되면 수평의 토합이 가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여기에 토합에 의해서 문제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EPS로 EPS 블록으로 치환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토합을 줄이는 이런 데도 쓴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EPS에 치환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고결공법입니다. 고결은 뭔가 얘를 이제 딱딱하게 이제 만드는데요. 딱딱하게 만드는 방법이 경화성 물질을 흙에 첨가 혼합하는 방법, 경화제로 생석회 또는 시멘트, 뭐 이런 게 흙이랑 섞으면 흙이 딱딱해진다 이런 의미고요. 전체를 다 혼합하는 방법, 심층은 이런 기둥 형태로 지금 어떤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간극에 지금 경화성 물질을 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을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연약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상태로 하면서 얘를 날로 교반을 해요. 으악 섞어요. 뭐랑 시멘트랑 이렇게 섞어요. 이러면은 지금 보통 심층 천일호락공법 뭐 이렇게 되는데 DC에 자, 이렇게 섞는 뭐 전체를 다 섞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전층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약액을 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경화제를 뭐라 그럴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사 바늘입니다. 뭐 이건 아니지만 주사 바늘을 주사기를 꽂고요. 여기에 약액을 갖고 쏴요. 찌지지. 그럼 간극 사이로 쫙 어떻게 돼요? 흙 사이로 들어가면서 굳어서 어떻게 돼? 여기 딱딱해지겠죠? 이런 약액주의 공법. 얼리는 동결이 있고, 얘는 가열해서 말리는 소결인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딱딱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다. 이게 지금 고결공법이 있고요. 그림은 약액은 좀 전에 뭐 했던 거고요. 자, 진공안밀공법은 안밀을 촉진하는데 주변에 성토제, 여성토, 프리로딩을 나타내는데요. 하중을 걸 재료가 부족한 거예요. 이만큼 흙을 갖고 가는데 이 흙이 어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를 여기 있는 물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내리 눌러면 물이 뽑히죠. 두부짜기 하는데 내리 눌러서 뽑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부가 있는데 여기다가 비닐을 이렇게 덮고요. 고무막을 덮고 진공으로 빨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 흙이 주저앉겠죠. 안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진공안밀 공법입니다. 진공압을 이용해서 물을 빼내는. 그러니까 두부짝이 있는 위에 프리로딩 이런 거는 눌러서 물을 빼내는 거면 요거는 진공압으로 얘를 땡겨 흙 안에 있는 지금 물을 땡겨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압력 차이를 위해서 얘를 진공압으로 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 진공압 요령법이 있고요. 자, 웰 포인트 이런 거는 뭐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십니다. 이런 게 웰 포인트고요. 이렇게 배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하 수위를 전반적으로 저하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합지방 계측관리 부분인데, 자, 이게 연합지방 계측을 하는 거는 일단 안전한 시공, 확실한 시공이 되기 위한 이런 목적이 기본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연합지반에서 있는 이런 불확정성들이 설계 단계에서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이런 집안의 변동성 때문에 해석 기술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집안의 불확실성, 어떤 변동성 파악이 힘들어서 예측치와 그러니까 설계 단지 예측치와 실제 거동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계측을 통해서 이런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토 속도를 관리, 성토 하중을 제거 시기를 지금 이 계측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두부짜기를 하는데요. 몇 센치가 얼마 시간 동안에 들어가리라고 해석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센치가 지금 하중을 줘놓고 몇 센치가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돼요? 계측 데이터. 그걸 가지고 뭔가를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계측기를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이런 계측기를 지금 연약지반에다가 성토체 뭐 중간에 설치를 한 겁니다. 변이계, 강수압계, 층배치마계 뭐 쭉 설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연약지반에 지금 이 관리를 계측 데이터로부터 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